그럼 여러분 26쪽 가겠습니다. 26쪽. 여러분 우리 비과세 받으려면 몇 가지 요건이죠? 세 가지. 1세대가 어디에? 국내에 몇 주택을? 1주택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 보유 양도해야 되는 거죠. 이걸 어느 날 현재? 양도 현재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각각의 요건에는 무슨 규정이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요 내용이 문제는 몇 문제인데 한 문제인데 내용은 많아 적어. 많아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비과세. 그러니까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투입해야 되는 노력이 너무나 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 역대 기출문제 분석하면 역시 시험에 많이 나와서 각각 요건이 무슨 규정? 예외 규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부터 먼저 잡으시고요. 여기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예외, 그 다음에 1주택의 예외, 요게 별표 2개. 그래서 요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1세대 1주택에서 제일 중요하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별 문제 나오는 건데. 자, 26번부터는 요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일단은 26번 보죠. 다음 중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1세대, 요거 바로 요 1세대에 관련된 내용이죠. 틀린 거 물어봤죠. 자, 1세대란, 이게 지금 우리, 세대가 1세대란 개념이 이제 봐요. 취득세도 나옵니다. 취득세에서 1세대. 그래서 1세대 2주택 이상자는 중과세가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 나오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도 나오죠.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줘야 돼, 불이익을 줘야 돼. 혜택을 줘야 되겠죠? 또 이게 어디 나오죠,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나와. 근데 여기는 명백히 세대의 개념이 같아. 동일. 왜냐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세대 개념을 얼른 끌고 오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끌고 온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데 취득세에서는 요거는 조금 제가 행정안전부 주무관, 사무관하고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얘들이. 안 받아요. 계속 전화 오니까. 공무원 다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 왜냐면 전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주무관 담당자 계속 전화 오죠. 뭐. 그러니까 일 못해. 그건 맞아. 근데 이게 이제 걔들도 이해는 돼. 왜냐면 자기네가 당초 의안을 제했던 것이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뭐 하는 가지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이나 당초 안과는 달리 입법까지 바뀌어져. 그럼 그 내용을 누가 해당 주무부서에서 다 담당을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자기네가 그렇게 안 하고 국회에서 바뀐 거단 말이야.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안 맞지 않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그러면 저만 따져? 다른 사람도 따질까? 이 세무 전문가를 다 따진다 물어본다고. 이 규정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잘못된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전화 오는 거야. 전국의 세무회계사, 공인회계사, 뭐 전문가, 대학 교수들이 전화 걸 거 아니야. 주무관한테. 심지어 공인중개사 전화 온다고. 그러니까 오늘 전화 끊어. 안 받아. 통화 안 돼. 그래서 당초 법률 개정하는 요 개념을 일치시키겠다라고 해서. 일치시키겠다. 근데 지금 현재 법 규정을 보면 이게 일치가 안 돼. 일치가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세대 개념과 취득세 말한 세대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요령이 또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이렇게 되면 걸리는 거냐 안 걸리는 거냐 물어보려고 그러면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 해석 문제가 발생하니까. 해석. 소위 말하는 여러분 민법 등에 보면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냐? 판례 문제가 나오는 거야. 케이스 바이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빠져가는 방법인데요. 좋습니다. 결론. 세대란 밑줄 거주자 그리고 누구? 배우자. 그리고 누구죠? 가족이죠. 자, 여기서 세대 개념 잡으셔야 돼요. 종부세나 양도 세대세는 누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근데 지방세는 배우자란 말이 없어. 그냥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사람 이렇게만 했어. 그럼 여기는 배우자가 없어도 세대 구성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해석이. 근데 당초 정부안으로는 국세와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겠다 그러는데 입법 과정에서 달라지는 거지. 그럼 같은 거냐 다른 거냐? 다른 거 아니냐? 그걸 확인하려면 전화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세법을 제대로 알고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잘 몰라. 얘들도 몰라. 그냥 정책적 이슈로만 막 고쳐. 그러니까 법이 이상하게 되는 거야. 자, 결론은 세대란 우리 양도세도 말하는 세대는 당의 거주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러면 본인 그리고 기본 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는 필수 요건이야. 알아야 돼. 그리고 누구는 가족은 필수 조건이 아니라 뭐야? 충분 조건이지. 충분.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근데 중요한 개념이 또 뭐냐면 여기서 가족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 등 모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 밑줄 뭐를 갖춰야 돼 여러분? 생계 유지. 지방세는 이런 말이 없어. 이런 게 얼마큼 실무 나가면 이제 이게 논쟁거리가 되는 거는 이제 실무 나가서 얘기고 어쨌거나 여러분 동일한 주소가에서 뭐를 같이 한다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하는 밑줄. 그게 중요한 거야.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해야 돼. 자, 실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단독주택이야. 1층은 처갓집, 장인 장모 살고 있어요. 그리고 2층에 이제 본인과 처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 입장에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사위가 되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처가살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대대로 처가살이하는 집안이 있어요. 들어오기나 있어봐. 들어온 거죠. 할 수 없이 씨. 근데 얘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주택 하나를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죠. 근데 끝발 있는 집안에 가다 보니까 들어간 거죠. 상대 게임이야. 우리 집에도 게임 있으면 이 사람이 일로 와야 되는 거죠. 시집살이 하기나 3년간. 근데 시부모가 재력이 있으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어머니 그래가면서. 근데 여기는 들어갔어. 자, 요 주택 갖고 있어. 그래서 갖고 있다 이걸 양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서방으로 합시다. 1주택자, 2주택자. 이제 이런 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중개사면 1세대 2주택자 되는 거, 1세대 1주택자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동일 세대 구성하고 있죠? 그럼 장인 장모로 명이 하나 있죠? 사위명 하나 있죠? 지금 사위명이 주택 양도했죠? 1세대 1주택자나 2주택자 그거였죠. 이름 몇 주택자를 봐요, 여러분? 세법은? 2주택자를 보죠. 동일한 주소 곳에서 같이 있잖아, 여러분. 2주택자. 그럼 왜 비과세 봐도 못 봐도? 못 봐도. 그럼 이 사람은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그럼 뭐 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최소 뭐라도 했어야 돼요? 분가라도 했어야죠. 분가라도. 그럼 분가하면 각자 1세대 1주택자 되는 거죠? 그냥 쿨하게 비과세 받고 끝나는 거야. 근데 뭐 하지 않고, 분가를 하지 않고 양도는 이런 일이 겹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서방은 뭘 주장해야 돼? 비과세 받으려면? 아씨, 뭘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지? 자, 가족이죠. 이거는 배우자 직계 준비석이죠. 가족의 개념이죠. 가족은 뭐라 그랬어? 아니요. 장인 장모는 장모들의 생계 유지하고 난 나들의 생계 유지하고 있어라고 주장해야 되는 거죠. 장인 장모는 장인이 벌어온 걸로 먹고 살고 있고 우리는 우리 집 먹고 살고. 그럼 세대가 달리 구성되는 거죠. 그럼 뭘 주장해야 되는가? 이 서방은 생계유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주장해야 되는가? 세무서가 주장하는가? 양도자가 주장해야 되는가? 양도자 주장해야죠. 항상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가? 주장하는 자한테 있는가? 그러니까 얘는 이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뭐를 생계 유지를 뭐 하고 있다는 걸 달리하고 있다는 걸 뭐 해야 돼? 입증하는 책임 부담을 얘가 또 안는 거죠. 이 짓을 왜 하냐고. 그냥 쿨하게 양도하기 전에 뭐 했으면 분가해놨으면 되는 거 얼굴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세금은 사전적 결정이 된다, 사후적 의사결정이 된다. 사전적 의사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놓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공인중개 교수님 이거 어떻게 비과세 받을 방법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끝났는데 뭘? 끝났잖아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한테 조언을 얻고자 할 때는 사전적으로 하라, 사후적으로 하라. 사전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온다는 일이야.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서. 고쳐면 못 고쳐,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 좀 하나 기억하고 싶은 건 세법에 대한 내용은 사전적으로 의사결정해야 될 때만 의미가 있다. 이거 당연히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전문가한테 찾아갔으면 이거 다른 방법 찾아줬다고, 이런 방법 찾아줬다고 분명히. 분가세이냐.
분가하면 쿨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냥 형식상으로 각각 1세대 1주택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분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되기 때문에 1세대 몇 주택자는 그러면 2주택자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실무상에는 뭐가 중요하다 여러분?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자, 배우자 갑시다. 여기 2019년도 개정된 것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배우자에는 법률상 뭐는 했지만 이혼, 형식상 이혼했던 얘기야.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은 어떡한데? 포함한데? 이거 출처 살짝 물어봤고 제외한다 이렇게 말 바꿀 수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법률상 뭐 했다고? 이혼했다고 뭐라는 얘기야? 남남이죠. 그런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등 사실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뭐는 했지만 이혼했지만 사실상으로 거기 써져 있네. 뭐로?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 있는 사람은 즉 요거 저거 사실상 배우자를 말하는 거죠. 이때는 그 사람을 배우자의 범위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봐. 본인이 세대 구성하면 본인 외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야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사실상의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말해요. 응?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의 배우자가 항상 일치가 되는 건 아니야. 다를 수도 있어.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배우자는 어떤 배우자냐? 법률상 배우자냐? 사실상 배우자냐? 그 얘기야. 이중적 잣대야. 이중적 잣대입니다. 이중적 잣대를 등으로 해갖고 세법상 혜택을 줄 때는 뭘 줄 때는? 혜택을 줄 때는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근데 뭘 줄 때는 불이익을 줄 때는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상속 공제, 증여 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할 때 이 배우자는 다 누구 말을 말하는가? 법률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법률상 배우자. 왜냐하면 사실상 배우자를 포함하면 사실상 배우자 수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죠. 응? 그럼 공제 금액이 막 커지잖아. 네. 그러면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세법상 이중적 잣대와 혜택을 줄 땐 누구 말을 말한다? 법률상. 그러나 특수관계인을 포함할 때는 특수관계인이 등 불이익을 줄 때는 뭐를까지 포함한다? 사실상. 요거야 요거 좀.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 원래 부부 이거 시간이 너무 부부야. A주택 갖고 있고 B주택 갖고 있어. 그럼 결론 이 상태에서 먼저 양도한 주택은 무조건 몇 주택이야? 어? 먼저 양도한 몇 주택이다? 부부는 뭘 했어? 무조건 동일 세대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2주택이죠 2주택. 그러니까 먼저 양도는 무조건 뭐야? 과세죠. 갑걸 먼저 처분하거나 을 걸 먼저 처분하거나 양도 당시 몇 주택이니까 2주택이니까 먼저 한 주택은 과세잖아. 자, 이걸 피하자고. 피하면 뭐 한다고? 부부니까 동일세대 했자며? 그럼 부부가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이혼한 거죠. 그럼 법률상 남남이 된 거죠. 그러면 갑도 뭐고? 1세대 1주택, 을도 1세대 1주택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형식상 뭐는 했는데 법률상은 이혼했지만 사실은 같이 계속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배우자의 개념에 을을 포함하라 제외하라. 포함하라 그러면 1세대 몇 주택을 보겠다는 얘기야. 2주택을 보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혼하면 좀 일단 찢어져 있어야 돼. 예. 그러면 이제 질문 또 쉬는 시간에 그러면 재혼을 몇 년 하면 동일 세대가 됩니까? 이걸 나중에 양도한 다음에 뭘 받고 비과세 받고 다시 뭐 하면 돼? 재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요때에 요 재혼을 몇 년 이내 하면 동일세를 받을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 안 해? 해요. 당사자는 관심이 있다고. 그럼 몇 년 만에 재혼해야 되냐? 그럼 법률상 없어. 법률에 몇 년에 재혼하면 안 된다는 게 혹시 없어. 어떻게 법률에서 재혼을 하라 하지 말라 법률 규제를 둘 수가 없잖아. 그건 누가 판단해? 사실상은 과세권자 판단하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뭐 얼마 안 되네 다시 재혼했다는 얘기야. 1년도 안 재혼했다. 그러면 관할 세무서장은 수상하게 보겠지. 그때 이제 세무서에서 지정하겠지. 야 이거 동일 세대 유장이혼한 거다. 입증하면 그때는 비과세 했던 거 다시 과세 추징 들어가는 거죠. 바로 과세권자 뭘 주장할 수 있죠 여러분? 채권자 대비권이나 사회행위 취소할 수 있죠.
민법에서 배웠던 거 아니야. 채권자 대위권, 사회행위 취소권. 좀 훌륭한 규정이죠. 그래서 입증하면 되죠. 자, 그 얘기입니다. 3번 가족이라면 거주자 또는 배우자 직계준비속이나 그 배우자를 포함한 형제 자매를 말한다. 배우자 직계준비속에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위, 며느리 다 포함하는 거죠. 예, 형제 자매 일당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근데 4번 가족에는 취약이나 질병이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이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예, 여기 잘 봐야 돼. 항상 세법은 제외, 포함, 범위 규정이 나오면 범위 단어가 나오면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즉 취약이나 질병이 요양이나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죠. 그러니까 우리 집 아저씨가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지방에 내려가 있다? 그럼 그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 남의 집 아저씨? 확실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그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업상 형편에 밑줄 치셔야 돼요. 사업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사업상 형편이라는 말이 들어간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세대의 개념에서. 그리고 5번 갑시다. 부부는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를 본다. 자, 무조건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동거 별거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한 부부는 누구를 말하는가? 법률상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법률상. 자, 근데 요 26번의 예배가 27번이죠. 묶으시고요. 자, 원래 누가 있었는데 했죠? 무조건 세대가 구성되려면 배우자. 근데 여기 27번 요 배우자가 없으면 요는 답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시험에 보기 지문은 나오는데 답이 될 정도의 급은 아니야. 틀린 거. 자, 2번, 3번, 4번, 5번 묶으시고요. 요게 예외 규정이고요. 1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2번 연령이 몇 살? 30세 이상. 3번, 4번 배우자가 뭐 했다? 사망 또는 이혼했다. 5번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 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 여기 또 지방세, 취득세 또 나옵니다. 요 말도 취득세 동일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특히 1번 거주자가 주택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는 1세대 예외 사유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1번인데 여러분은 2번과 5번의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2번과 5번 차이점을 아세요. 실무나감 요걸 통해서 잘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자 연령이 몇 살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옆에다 적어 소득의 유무 불문이죠. 무조건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 단 분가를 해야 되는가? 분가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5번은 뭐죠, 여러분? 30세가 안 됐더라도 뭐가 있다면 소득. 여기서 소득은 뭐야? 저거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말합니다. 하여튼 소득세법상 소득이 있다.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도 인정됩니다. 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중위소득 밑줄 기준중위소득 지금 1인당 올해 기준중위소득이 한 170만 원인가? 174만 원인가 그럴까? 그럼 1이면 한 사람이 있으면 1인당 174만 원이 몇 프로? 40%. 그러면 4일에서 47, 28, 한 70만 원 정도 이상 벌어들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뭘로 인정한다? 소득이 없어도, 죄송합니다. 30세가 안 됐어도 1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4번, 2번과 5번이 빠져나가는 아주 좋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다 큰 자녀가 직장을 생활하고 있다. 직장 생활하고 있다. 다 큰 자녀가 그러면 몇 살이 안 돼서도 30살이 안 돼서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다. 취업을 못 하고 있다. 그래도 몇 살 넘어가면 30세 넘으면 세대 분가할 수 있다. 그래서 3번 뭐 하면 돼? 증여를 해야죠. 증여를 통해서 하죠. 증여. 그래서 자, 갑의 명, 부의 명의로, 부모의 명의로 하나씩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한테 뭐 해버리면 돼? 증여하는 거죠, 뭐. 그러면 부모도 1세대, 자식도 1세대. 뭘 통해서? 분가 통해서. 그럼 다주택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세부담을 회피하는 걸 못하게 돼서 취득세에서 이걸 몇 프로로? 12%로 만들어버린 거죠. 12%. 단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일 때. 그러면 서울은 다 조정 대상, 여기 남양주도 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얼마 이상이 되면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뭘 받으면 증여를 받으면 12% 취득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큰가 작은가?
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 이게 세금을 이렇게 봐서 몰라. 실제 세금을 해지는 않으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5억짜리 하나 증여받읍시다. 몇 프로? 12%. 그럼 얼마, 여러분? 6천만 원, 6천만 원. 취득세. 거기다가 뭐 또 와야 돼? 증여세 와야 되겠죠, 증여세. 직계 준비석가님은 5억 원에서 얼마 빼죠? 5천만 원 빼주죠. 그러면 4억 5천만 원이죠. 4억 5천만 원이면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서 3억 5천만 원 몇 프로? 20%. 그러면 1천만 원이다가 이건 얼마? 7천만 원. 그러면 증여세 얼마나? 8천만 원. 그럼 얼마짜리 하나 받으면 5억 원짜리 하나 받으면은 증여세, 취득세 얼마 내고 6천만 원에다 증여세 8천만 원. 총 얼마 내? 1억 4천만 원 내는 거야. 이게 세금이야. 까불고 있어. 이씨. 이게 세금이라고. 지금 민계공의 문제가 아니다고 지금. 이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세금은 맞아보기 전까지는 감이 안 와요. 그죠? 맞아보기 전 감 안 온다니까. 진짜 여러분 이제 세금 한번 두들겨 맞아봐. 막 저 찾는 사람 있을까? 찾지 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28번 보세요. 저거 28번은 주택의 개념입니다. 이거는 개별 문제로 나오진 않겠지만 여기 보기 지문이 하나씩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별표 2개 표시하나. 전체가 다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여기 나오는 조문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돼. 자, 1번은 주택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네요. 자,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주택이라 하면 뭐를 말하냐? 허가 여부나 공보상 용도의 구분에 관계 이시 없이 동그라미 없이 밑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게 소득세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야. 다만 이 경우 주거용이냐 아니냐의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때 밑줄은 어쩔 수 없죠. 뭐 공보상. 그럼 앞에 무슨 말이 먼저 튀어나와서? 사실상. 그 다음에 뭐야? 공보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이죠. 2번 양도 당시에 국내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2년의 보유한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맞는 말이죠. 대판. 대법원 판례라는 얘기야. 자, 3번 저거 겸용주택이죠. 4번 저거 공동소유주택이죠. 5번 밑줄 다가구 주택이죠. 각각 주택의 개념에 대한 정의죠. 자, 4번 적으세요. 뭐와 똑같죠? 종부세와 동일하죠. 그러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는 아까 누구였죠?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가장 큰 자였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래서 어려워 세법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주택 하나를 누가 갑과 을이 60% 40% 뭐 하고 있다고요? 공동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에 공동소유주택일 때 종합부동산세와 뭐는 양도소득세 누구 거로 보라? 갑을 각자 주택으로 보라고. 갑을 각자. 근데 이걸 뭘 주면 임대 줬을 때는 임대소득일 때 누구 거로 봐라? 원칙 갑 거로 봐라. 근데 예외 아까 수익금액이 얼마?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 주택이면서 지분이 얼마? 30% 초과 때는 그때는 갑과 을 각자가 1주택이 된 거죠. 이 세법이 이래서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공동소유주택 누구 주택을 봐요? 그러면 어디서 물어보냐를 확인해야 된다고. 어디서 물어봐야 되느냐. 재산세도 어떻게 돼? 갑을 각자죠 뭐. 취득세도 누가 되는가? 갑을 각자. 이게 대원칙인 거야. 요게 예외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좀 비교하시면 조금 더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5번 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여기 포인트 이거예요. 밑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뭐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의 매매단에 양도했다. 그럼 어떡하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거죠. 전체를. 몇 주택을 보라는 얘기야? 1주택. 그러면 이거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또 저거 종부세 동일하죠. 이거 부동산 임대사업소 다가구주택 나왔죠? 1주택을 보라고. 예. 그래서 요는 양도소득세, 종부세, 부동산 임대소득 다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 다가구야. 자, 봐. 그러니까 여러분 실무 나가면은 여러분이 뭔가 고객한테 설명하시는 바인더 자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뭐 질문이 와서 대답을 못하게 돼. 저는 자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채 있어. 이거 뭘 줬어, 여러분? 임대 줬어, 임대. 종부세 몇 주택자로 보라고? 1주택자로 보라고, 1주택자. 그럼 1주택자 혜택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받는다고. 부동산 임대소득 몇 주택자로 보라고?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이걸 통째로 양도세 몇 주택으로 보라고? 1주택. 뭘 받을 수 있다고? 비과세. 다가구. 그러나 이건 다가구 일대죠. 다세대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다세대 뭐니까? 공동주택이니까. 그러면 투자를 해서 나는 임대사업자가 되고 싶어. 그럼 저 같으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하세요?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라고 그래. 다가구로 가는 게 좋은 거죠. 다가구. 뭐 알아야지. 자, 보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가냐 쭉 넘어갑시다. 자, 33번부터 저서 1주택의 예외 규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311쪽에 박스표 있죠? 요약집을 보고 정리하세요. 여러분 요약집을 보고. 저 요약집은 83쪽에 나와 있네, 여러분. 그래서 1주택의 예외 규정을 다 외우기는 힘들어. 그 대신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그 정도는 좀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 박스에 있는 정도는 봐달라. 박스에 있는 거. 특히 여러분 우리 요약집 잠깐 보세요. 1주택의 예외 비교 박스 있죠? 찾으셨어요? 예,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큰 틀을 잡으셔야 돼요. 큰 틀을 잡아야만 말장난이 안 넘어가. 그럼 봐요, 여러분. 일시적 2주택일 때, 동거봉이할 때, 혼일 때, 지방주택 묶으시고요. 이거 번호 붙입시다. 동그라미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여주세요. 케이스별로 1, 2, 3, 4 붙여주세요. 그러면 조금 설명하기가 편해서 그래.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묶으셔야 돼요. 1번부터 몇 번까지? 4번 묶으라고. 지방주택까지 묶으셨어요. 얘들 특징 잡으셔야 돼요. 얘들은 2주택식의 제한이 있죠. 2주택 해속에는 제한이 있다, 없다? 있다. 일정한 기한이나 하나 빨리 처분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원칙은 몇 년에 처분하면 돼? 3년이죠, 여러분. 3년. 동그라미 일시적 3년. 3년 동그라미 쳤어? 옆에다 적어. 예외 있음. 그 옆에다 적어. 예외 있음.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해속에는 원칙이 몇 년이 돼? 3년인데 요거에 대한 뭐가 있다 그러면 예외가 있다고. 예외까지 꼭 가셔야 돼. 예외 좀 이따 보기라고요. 노부모 동거봉양 혼인 나왔죠? 여기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자, 몇 년이야 노부모 동거봉양? 10년. 여기서 노부모는 몇 살이야 여러분? 60세야. 근데 취득세는 65세야. 환장한다. 취득세에서 노부모 동거봉양 인정해 줍니다. 일시적 2주택자. 근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몇 살인데? 60세인데 취득세는 65세야. 같아 달러? 달러. 그러면 세법이 이래서 더럽다는 얘기야. 취득세에서 말하는 노부모는 몇 살인데? 65세 이상인데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것은 몇 살이다고? 60세 이상이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럼 62세를 모셨는데 양도세 인정을 받아 못 받아? 양도세 받죠. 근데 취득세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도로 백도 시켜야죠. 백도 시켜고 몇 차 세우고 오라고 그래? 60세 채우고 오라고 그래야지. 65세 채우고 오라고 그래야지. 그럼 왜 그런 거냐면 양도소득 60세는 은퇴 연령을 말하는 거예요. 노인 연령이 아니라 은퇴 연령을 말하는 거고 취득세는 이건 노인의 연령을 말하는 거야. 노인. 그럼 노인이 최소 요즘 이제 몇 살 이상 돼야 65세 이상이 돼야 뭐 노인을 보는 거고 그 밑에는 이제 노인이 아니지 않냐. 노인 아니야. 요즘 뭐 노인들이 얼마나 힘이 센데. 까불지 마. 요즘은 옛날 노인이 아니야. 지금은 다.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은 다른 이유는 딱 하나야. 여러분을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요거는 노인의 개념에서 몇 살을 본 거고 여러분 65세. 요거는 노인의 개념보다 무슨 연령? 은퇴 연령. 요거는 종부세도 똑같죠. 그래서 종합부동산 국세는 몇 살이고 60세고 지방세는 몇 살이냐면 65세. 이런 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비교표를 만들면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당황스러운 거죠. 자, 어쨌거나 여기 노부 동경호는 몇 년? 이러면 10년. 혼인은 몇 년? 5년. 이건 이미 시험에 나왔죠, 최근에. 아직 안 나온 게 지방주택이에요. 저는 그래서 지방주택을 저는 강조하죠. 여기는 몇 년, 여러분? 3년이죠, 3년.
3년. 근데 특히 노부모 동거복령과 혼인 2번과 3번에 여러분 얘는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없어갖고 그냥 둘 중에 부모님 거 자식 거 또는 남편 거 처 거 구분 이시 없이 밑줄 먼저 양도된 주택이죠. 그러나 나머지는 반드시 양도주택에 대한 제한이 반드시 있죠. 그래서 일시적은 반드시 어떤 걸 처분해야 돼? 종전 동그라미 즉 먼저 취득한 것도 먼저 팔아야 돼. 근데 자 지방주택부터 4번 5, 6, 7, 8, 9, 10 몇 번까지 나가? 9번까지 가요? 네. 자, 지방주택부터는 여러분 일반주택 나오죠. 그럼 동그라미 무조건 뭐부터 처분해야 돼? 일반주택.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주택. 10번 동그라미 쳐야 돼. 일반주택. 근데 지방주택은 몇 년에 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3년.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부터 문화재 주택, 농어촌 주택, 장기임대 주택, 장기가정 어린이주택은 2주택 해소기는 제한이 없다. 그 대신 장기임대 주택 사업자, 장기가정 어린이집 사업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자, 장기임대 주택이 이번에 개정됐죠. 2020년 2월 달에 개정되면서 얘도 한 번만, 최초로 한 번만 저거 임대주택도 최초로 임대사업자 계속해서 혜택 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 딱 한 번만 요 혜택 줍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틀을 잡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틀을 먼저 잡으시고 자 34번 보죠. 34번 여기 1주택이에요. 일단 요거 하나만 풀어볼게요.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은 양도소득세 다음에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보는 게다 틀린 것은 1번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 취득 밑줄 1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주택 취득 이게 첫 번째 밑줄. 두 번째, 그 다른 주택을 취득했던 몇 년에? 3년에 두 번째 밑줄. 셋째, 종전주택. 이게 밑줄 3개 쳐야 돼요, 여러분. 3개. 인정받죠? 자, 2번.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했던 이때는 몇 년이야? 10년이죠, 여러분. 10년. 밑줄 어떤 주택? 먼저 양도해요. 그래서 2번과 3번 묶으시고요. 요건 똑같죠. 다만 노부모는 10년이고 혼인은 5년 요거죠. 근데 저는 4번을 더 강조합니다. 여기 4번 아직 안 나와서 시험에. 그래서 저는 4번을 더 중시합니다. 311조 4번. 일단 법정 사유가 3가지 여러분. 밑줄 취하, 근무상, 질병의 요양 또는 그 밖에 여기 3가지. 이 사유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주택 밑줄 여기 말을 잘 봐야 돼. 수도권 밖에 위치. 저거 수도권 밖에 위치. 밖에 위치는 세법은 어디를 말하는 게 여러분? 지방. 수도권 밖에 위치한 주택. 이건 어디를 말한다? 지방에 소유한 주택과 그 밖에 자 무슨 주택 나와서 여러분? 일반 주택. 자 특정 주택과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걸 먼저 처분하라 무조건? 일반 주택을 무조건 처분해야 돼. 근데 이때는 시기에 제한이 있어서 몇 년이야 여러분? 3년 놓치면 안 되죠. 자 5번 영농 또는 영어 목적으로 취득한 밑줄 쳐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지역에 여기는 아까 4번은 뭐였고? 수도권 밖에 위치하는 주택이었고요. 5번은 수도권 밖의 읍 또는 면지역에 소유한 주택이죠. 수도권 밖에 읍 또는 면지역. 자, 밑줄 치고 저거 이건 우리 세법상 어디를 말하냐? 농어촌 지역을 말해. 지방과 농어촌은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농어촌에 있는 주택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3가지로 나눠져 여러분. 귀농주택, 이농주택, 상속받은 주택인데 어쨌거나 농어촌 주택과 무슨 주택 나왔죠 여러분? 일반 주택을 각각 한 개 소유하는 1세대가 어떤 주택을 양도했다? 귀농주택을 밑줄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밑줄 다시 밑줄 귀농을 최초로 양도한 한 개의 무슨 주택? 일반 주택만 혜택 줍니다. 자 35번 봅시다. 35번은 별표 2개. 자 우리 아까 일시적 2주택 때 몇 년을 처분하라고 했죠 여러분? 3년.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번 있죠? 박스에 가번 앞에다 적어 원칙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 원칙은 나왔지만
원칙 묶었어요. 그 다음에 나다 묶으시고요. 나다 묶어놓고 적어요. 뭐라고? 예배. 예. 기역과 니은과 디귿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해소는 몇 년이다 그러면 3년. 원칙은 3년이죠. 요 3년 이내 예배가 바로 니은과 디귿인데, 자, 종전주택이 어디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자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몇 년 됐다? 2주택이 되었다. 그때는 몇 년이에요, 여러분? 1년이야, 1년. 개정됐어. 그래서 2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어. 그래서 니은은 여러분 그냥 2주택 모두 어디에 있어? 조정 대상적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양주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구리에 있는 주택 다산도 남양주지. 하여튼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취득한 게 어디 있으면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이때는 2주택 해소기간을 3년에서 몇 년으로? 1년으로. 이건 올해부터 적용하는 거야. 작년은 2년이었어, 2년. 그러니까 이건 양도 취득주택을 봐야 되는 거야, 취득주택. 자, 답은 수도권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수도권 외, 어디로? 지방으로 이전한 거죠. 수도권에 소재하던 법인이나 공공기관에 어디로 감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지방 이전지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몇 주택 했다, 여러분? 2주택. 자, 이때는 요거 뭐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 세종자치시 생각하라고 그랬죠? 딱 빼도 박도 말고 이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세종자치시. 그럼 누가 간 거야? 공무원도 내려갔죠? 그럼 공무원들 여러분 세종자치시에서 특별주택 분양받았다고. 그럼 경기도 과천에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세종자치시에 주택 하나 분양받은 거야. 그럼 몇 주택 했어? 2주택. 이거 혜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래서 2주택 해소기간은 이때는 3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5년으로 연장해 주는 거죠. 요거는 단축, 요거는 연장. 그러니까 니은은 불이익, 디귿은 혜택, 이익을 주는 거죠. 중요하죠, 이거. 됐어요. 보시고요.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36번 풀지 마. 37번 풀지 마. 풀지 마. 39번도 풀지 마. 지금 40번도 풀지 마. 41번 다 세부적인 문제. 이런 나중에 실무 나갔을 때 한번 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건데 시험 대비로는 그냥 안 풀으셔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2번도 그래. 그래서 42번까지가 1주택에 대한 규정이고요. 자, 43번부터 이제 보유기간이죠. 보유기간에 관련된 겁니다. 자, 43번도 스킵 가능합니다. 한번 눈탱이만 보시고요. 자, 44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 제일 중요한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배죠. 시험에 개별 문제로 가장 많이 났습니다. 비과세에서 답으로만. 44번 별표 3개짜리입니다. 요약집은 여러분 몇 페이지 오시냐면은 84쪽. 자, 84쪽 보시면, 자, 요거 여러분, 요거 예배는, 자, 얘는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했어요. 그럼 세 가지 중 몇 가지는 충족했어? 두 가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충족했어. 1세대 1주택 요건. 이제 뭐만 하면 돼? 2년 이상만 보유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대. 조정 대상지역은 보유는 물론 못 가져야 되는데 거주권에 그걸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안 한 거다, 못 한 거다. 못 한 거다는 얘기죠. 못 한 거. 그럼 그냥 그대로 뭐 해주마? 비과세 해주마. 그 얘기야, 여러분. 몇 가지는 충족했으니까 두 가지는 충족했죠. 그러니까 요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예외는 뭐는 충족해야 돼? 1세대 조건과 1주택은 충족해야 돼. 다만 뭐를 못했어?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는데 안 한 거야, 못 하는 거야? 못하는 거. 그럼 이거는 양도자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 없죠. 불가피한 거를 보는 거야. 그럼 그냥 너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 여러분. 그게 바로 44번인데 같이 보죠. 국내 거주하는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된다. 그래, 누가 몰라? 근데 다만 다음은
뭐와 관계없이 보유기간,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 몇 주택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뭐 해준다? 비과세 준다. 아닌 거 물어봤죠. 틀린 거. 자, 1번은 여러분 밑줄 건설 임대주택이 중요한가? 건설 임대주택. 임대주택이니까 뭐 들어갔어요 여러분? 임차. 임차 들어갔다가 그걸 뭐 한가 여러분? 취득해서 양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 임대주택 생각하시면 돼요. 임대주택 임차 들어가서 내가 임차인으로서 지위로서 특별 분양받는 거죠. 우선 분양받는 거. 그래서 취득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 보유하다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취득하여 양도 밑줄 쳐 여러분. 취득하여 양도 여기가 보유기간이죠. 취득해서 양도할 때까지 무슨 기간이야? 보유기간이죠. 자, 이때는 이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의 무슨 날? 밑줄 임차일이죠. 임차일. 취득일이 아니라 취득일과 양도일까지가 아니라 어떤 날부터? 임차한 날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 그럼 이게 무슨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주기간이 되는 거죠. 이거는 무슨 기간이고? 보유기간. 이거는 거주기간. 그래서 어떤 날로부터? 임차한 날부터 양도까지 무슨 기간이?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죠. 여기에 바로 5년은 임대주택법상 의무 임대기간이었어요. 임대주택법상 옛날 임대주택법상 의무 임대기간. 요 기간이 뭐하면 지나면 이걸 분양받아서 양도할까지 보유기간을 묻지 않고 그냥 비과세 해줄게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1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임차일입니다. 임차일로부터 무슨 기간이? 동그라미 거주기간입니다. 여기 몇 년 이상 남은데 5년 이상. 요 세 개 키워드입니다. 요 세 개. 1번은 여기 키워드예요. 자, 2번 갑시다. 밑줄. 여기는 해외 이주죠. 밑줄로 세대 전원이 뭐한 거예요, 여러분? 출국했죠. 세대 전원 출국. 우리나라 떠났죠. 그래서 세대 전원을 출국하면서 해외 이주 있고 모두 있죠, 여러분.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 1년 이상 국외 거주 필요한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 출국하는 경우도 있었죠. 자, 그때도 여러분 출국할 때 다만 밑줄 출국의 현재 1주택 보유 N 출국할 때 몇 년에? 2년 이내 양도. 역시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죠. 3번 주택과 부수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실전 취득한 주택을 밑줄 여기는 뭐죠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 저거 자발적 강제적 양도야. 내가 2년 이상 보유 거주를 못했는데 왜 못했냐? 협의 매수나 뭘 당하다 보니까 수용을 당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때는 할 수 없다 그 얘기죠. 다만 이때 수용을 할 때 전부 수용을 안 하고 일부분만 수용함으로써 남아있는 잔존 부분이 있다면 밑줄 5년 이내 양도는 뭐도?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자, 4번 5번 묶으시고요. 4번 5번은 둘 다 1년 이상 거주죠.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거야. 1년 이상 거주. 이때 그러면 1년 이상 거주 저거 실수요자만 해주죠. 실수요자. 살았어야 돼, 안 살았어야 돼? 살았어야 돼. 1년 이상은 살았는데 2년 이상 보유 거주는 못했다는 얘기야. 근데 안 한 거냐 못한 거냐? 못한 건데 그 못한 사유의 밑줄 4번은 사업장 형편은 인정이 안 돼. 그래서 4번이 틀렸어. 취약, 근무상, 질병의 치료나 뭐 여러분 학교 폭력 피해. 그래서 사유는 몇 가지야? 4가지. 그래서 요약집 84쪽에 나와 있죠. 요약집을 갖고 자꾸 정리하려고 그러셔야 돼요. 문제집에다 자꾸 적으려고 하지 마 여러분. 저는 자꾸 요약집을 강조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다 된가? 나머지는 여러분 한 번쯤 뭐 시간 날 때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46번 동그라미, 그 다음에 49번 동그라미, 48번 동그라미 요 세 개는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비과세 종합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몇 번? 46번, 48번, 49번 요 세 가지가 비과세 종합 문제고 저는 올해 요쪽이 가장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 문제.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50번 이런 거 안 풀어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51번부터 적으세요. 이게 양도 또는 취득식이죠. 51번부터는 양도 또는 취득식인데 저는 올해 뭐 개별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분이 요약집 잠깐 보세요. 85쪽.
꼭 알아둘겠죠. 시험 출제 여부에 관계없이 일반 매매 꼭 알아두셔야죠. 뭐 상속 아니 일반 매매 언제? 사실상 대금 청산일. 단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뭐하면 등기를 했다. 그럼 언제 여러분? 등기일. 협의 매수 좀 봐주세요. 협의 매수 수용 밑줄쳐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 어떤 날? 빠른 날. 근데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단서가 지금 아직 시험에 안 나와갖고 단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든 공탁됐든 있든 공탁일이 아니야. 저거나 공탁일 X 이렇게 출전에 장난칠 수 있어. 공탁일이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판결 확정일. 이거 충분히 출전이 말장난칠 수 있는 보니까 이거 좀 주의하시고요. 자, 답은 아니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상취득 보셔야 돼요. 상속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상속받은 경우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증여받은 날이 있죠. 그래서 특히 증여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날. 그때 취득세는 언제 됐어? 취득세는 계약일이야 여러분. 계약일. 그래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근데 상속은 취득세나 양도세가 똑같아요. 다 언제야? 상속 개시랴. 그래서 저거나 여러분 상속은 취득세와 똑같은데 증여는 같다고 다르다고? 다르다고. 좀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근데 환기처분 갑시다. 환기처분. 환기처분 받은 토지 양도 원칙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환기전 토지. 환기전 토지는 뭐로 말하는가? 종전 토지 취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단서 갑시다. 단서 뭘 받으면? 증안지나 감안지를 받으면은 그 놈은 밑줄 언제 여러분? 환기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여러분 51번, 52번, 53번 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충분히 풀어볼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까지 오시냐면 여러분 60번까지 오세요. 60번. 자, 60번부터가 이제 여러분 양도소득세 세 계산 구조입니다. 세액 계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여러분 요약제 86쪽 보실래요, 여러분? 86쪽. 여기부터 이제 다음 주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시기 전에 양도소득세 남은 부분 요약제 꼭 보고 오세요. 여기 작년에 다음 주에도 중요한 거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는 어디부터 나간다? 330쪽 60번 문제풀이부터 여기부터 나갑니다. 오늘 여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